네, 다음 달 11일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는 내년 5월쯤 미국에서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도 불구하고 곧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다음 달 11일쯤 접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몬셰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우선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인들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달 10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권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는 승인이 이뤄진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이나 12일에 미 전역에서 첫 접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음 달에는 최대 2천만 명이 또 이후에는 매달 3천만 명이 접종할 것이라고 슬라이는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이 집단 면역 달성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는 내년 5월쯤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가진다면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월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면 추가 확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의 이 같은 전망은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에 따른 겁니다. 한편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G20 정상들은 21일과 22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정상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이 확산의 기폭제가 될까 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 당국이 이제 목요일인 26일부터 나흘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때 여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지난 주말 이틀간 미국민 200만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20일과 21일의 경우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항공기 이용객이 많은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미 국민들이 코로나 위험을 감수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여행이 코로나 확산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데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300만 2천여 명으로 22일 만에 300만 명을 넘긴 겁니다.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4분의 1에 달하는 확진자가 이달에 쏟아진 겁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섭게 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주 방위군과 죄수까지 동원해서 시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영안실 작업을 돕기 위해 주 방위군 36명을 투입했고 텍사스주 엘페소 지역에서는 교도소 수감자까지 동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이 주로 주도해왔습니다. 22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수백 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려서 경찰 600명이 배치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위대가
정부를 나치로 묘사하고 자신들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통제 조치에 반감이 심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00명을 웃도는 등 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과 방역을 병행하겠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마지못해 경기 부양책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896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4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미터 기준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고 이번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짚어볼 텐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곧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A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주 화요일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인 남성 일색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을 얼마나 탈피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 핵심 직책이 발표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9일 민주당 내 진보도 중도도 수용할 만한 인사로 재무장관을 낙점했으며 26일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또 연방총무청이 신속히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확정하고 정권 인수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비서실장에 론 클레인을 낙점한 데 이어 17일 마이크 도닐런 선임 고문을 비롯해 9명의 백악관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또 내년 1월 20일에 열리는 취임식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서는 대선 결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눈에 띌 만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파리 기후협약은 불공평했다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이뤄진 협약 탈퇴를 옹호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이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게 불공평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며 파리 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죽이기 위한해서 고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파리 협약에 1년 뒤 탈퇴한다고 통보했으며 이달 초에 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 보호를 약화하는 조처를 해왔으며 화석연료 산업을 옹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에 취임하는 첫날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복귀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지구하고 또 국제적인 협약을 탈퇴해버린 트럼프 정부의 그런 과오를 되돌려 놓겠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웠던 상징적인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뭐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긴 한데 그간 뭐 협정, 협약, 조약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뭘 탈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했었는데 이번에는 항공 자유화 조약 여기서 또 공식 탈퇴했다면서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 조약은 회원국들이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 정찰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이어서 이번에 항공 자유화 조약, 그러니까 군비 축소 관련 합의에서 또 탈퇴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탈퇴는 22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에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 나라가 가입돼 있습니다.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조약은 위성을 통한 정찰 능력이 없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탈퇴로 회원국이 미국의 고급 정찰 정보에 대해 접근할 길이 막혀버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나토 간 대서양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지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